한적한 오후, 음파 아파트 단지 앞 작은 서점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윤 씨는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한 자태로 진열된 책들을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책 표지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후 찾아온 공허함은 아무리 바쁘게 지내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켠의 깊은 빈자리였습니다. 적막함과 고독은 그녀에게 오랜 친구 같았지만 때로는 그 무게가 버거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책 냄새 가득한 이 작은 서점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아늑한 위로이자 피난처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시집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지난날의 추억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나지막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을 끄는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새로 들어온 시집이 괜찮다고 해서요. 찾으시는 책 있으신가요? 정윤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 셔츠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쓴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깊은 눈을 가진 68세의 그는 마치 책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윤 씨의 심장이 쿵 하고 강하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서점 주인이자 자신의 막내딸 지영 씨의 시아버지, 즉 사돈 어른인 윤태호 씨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주친 것이죠.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 태호 씨 여기서 뵙네요. 서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네요. 정윤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왠지 모를 반가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장모님. 제가 이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씨가 여기 오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무슨 책 찾으러 오셨어요? 윤태호 씨는 멋쩍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오는 미묘한 설렘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공간을 가득 채운 책 냄새만큼이나 묘한 기류가 두 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척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외로움에 지쳐있던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윤 씨는 마치 홀린 듯 자주 서점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새로 나온 책을 구경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윤태호 씨를 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윤태호 씨 역시 정윤 씨가 오면 늘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 들어온 책들을 추천해주고 직접 펜으로 밑줄 그어가며 시집의 좋은 구절을 나지막히 읊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책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 인상 깊었던 시 구절, 그리고 책 속 인물들의 삶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 공통된 독서 취향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작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대화는 깊어져 인생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각자의 젊은 시절 꿈, 이루지 못한 사랑, 결혼 생활의 희로애락,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노년의 외로움까지. 윤태호 씨는 자신의 아내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신 역시 홀로 지내며 큰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정윤 씨만이 이해할 수 있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윤 씨는
태호 씨의 차분함과 깊은 사색에 깊이 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생의 연륜이 느껴졌고 그의 눈빛은 세상을 다 포용할 듯 따뜻했습니다. 딸의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 채 그녀는 그저 한 남자로서 윤태호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오랜 외로움을 이해하고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손길 같았습니다. 그녀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윤태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윤 씨의 온화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슬픔을 머금은 듯한 차분한 미소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그의 지친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고 그는 오랜 세월 홀로 지내오며 느꼈던 외로움을 정윤 씨에게서 비로소 위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친척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도덕적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관계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점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만으로는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갈증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점 문을 닫은 후 윤태호 씨는 용기를 내어 정윤 씨에게 함께 근처 찻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평소보다 더욱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은희 씨, 제 마음이 자꾸만 당신을 향합니다. 단순히 사돈 어른 이상의 다른 감정이 제게 생겼습니다. 정윤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지만 사회적 시선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하지만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될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태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영이가 알면, 제 딸이 알면, 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부정이라기보다는 이 관계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윤태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매일 밤마다 괴로워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당신을 원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억눌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도덕적 잣대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성을 잃었다기보다는 너무나 강렬하고 진실된 감정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가슴 아프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피어난 위험하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한 떨기 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외로움과 같은 갈망을 보았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주로 서점 문을 닫은 후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골목길을 손잡고 걷거나 호수공원의 가장 외진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작은 카페를 찾아 함께 차를 마시며 짧은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만남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어린 연인들처럼 비밀스러운 만남을 즐겼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사랑과 불안, 그리고 애틋함이 교차했습니다. 사랑은 깊어졌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가족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거짓말과 변명들이 그들의 관계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둘의 관계는 언제나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불안은 바로 정윤 씨의 딸 지영 씨와 사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정윤 씨의 마음을 매일 밤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옳은 걸까? 이기적인 사랑은 아닐까? 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내가 과연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사랑은 달콤했지만 그만큼 죄책감은 쓰디썼습니다. 그녀는 가끔 자신이 늪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윤태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윤 씨에게 진심이었지만 가족들에게 이 비밀을 숨기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해맑은 손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금지된 관계가 드러나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라는 예감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서점은 더 이상 평온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서 불안과 죄책감의 그림자가 그를 쫓아다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딸 지영 씨가 갑자기 정윤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영 씨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아빠랑 자주 만나세요? 동네에서 엄마랑 아빠를 함께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엄마가 서점에 자주 가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영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심과 걱정을 정윤 씨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정윤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서점이야, 책 보러 가끔 가는 거지. 어쩌다 태호 씨랑 마주칠 때도 있고 그렇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쩐지 요즘 두 분이 부쩍 가까워진 것 같아서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그냥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걸 거예요. 지영 씨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애써 부정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정윤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비밀로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수위에 도달한 것입니다. 파국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윤 씨는 지영 씨가 돌아간 후 곧바로 윤태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만나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밤중에 만난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태호 씨. 우리 지영이에게 들키는 건 견딜 수 없어.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 우리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정윤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은희 씨.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맞아. 이 관계는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 아들 부부와 손주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고개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 윤태호 씨도 괴로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헤어지자는 말은 차마 꺼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축복이 아닌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윤태호 씨가 먼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우리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놓아주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아요. 정윤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놓아야 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서,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별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만남, 두 사람은 익숙한 호수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두 사람의 볼을 스쳤습니다. 윤태호 씨가 먼저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은희 씨,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을 만나 제 삶이 다시 빛났습니다. 오랜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저에게 당신은 삶의 의미와 행복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정윤 씨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 씨도 행복해야 해요.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요. 당신은 늘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고마웠어요, 정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사랑과 이별의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마지막 온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지된 꽃은 결국 시들고 말았습니다. 윤태호 씨는 다음 날 정윤 씨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서점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서점 문을 여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담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은희 씨께 당신을 만나 제 삶이 다시 빛났습니다. 오랜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와 행복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당신과의 짧은 만남은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아픔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인연이었지만 당신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와 지혜로운 눈빛, 그리고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추억들, 이 모든 것을 저는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저 없이도 행복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은희 씨. 영원히 당신을 그리워할 태호가. 정윤 씨는 편지를 읽으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금지된 사랑은 결국 큰 상처를 남기고 끝났습니다. 그녀는 태호 씨의 편지를 보물처럼 평생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 후 정윤 씨는 다시 홀로 지냈습니다. 서점에도 더 이상 가지 않았고 윤태호 씨와는 다시 마주칠 일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철저히 서로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윤태호 씨와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사랑은 그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그녀의 메마른 감성에 다시금 샘물을 솟게 해주었고 그녀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 윤태호 씨의 아들이자 자신의 사위를 만날 때면 그에게서 윤태호 씨의 따뜻한 눈빛을 겹쳐보곤 합니다. 그리고 서점 앞을 지나칠 때면 가끔은 유리창 너머로 윤태호 씨의 뒷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와의 추억이 영원히 아름다운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정윤 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사회의 도덕적 잣대나 관습에 어긋날 수도 있는 사랑. 비도덕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사랑. 하지만 그 안에도 진심과 아픔, 그리고 인간적인 깊은 감정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형태의 사랑이라도 결국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정윤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꽃을 심고 가꾸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깊어진 평화로움과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이며 아끼고 배려하며 때로는 희생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랑은 비록 끝이 났어도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녀의 사랑은 비록 사회의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금지된 꽃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